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오늘 2%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요. 상승폭을 꽤 키웠었습니다. 한 7% 정도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 종가에 조금 밀렸어요. 그렇죠. 장중부터 뭐 조금씩 밀리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고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이 장기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매물대가 있다. 그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 근데 그 소화하기 위한 원동력이 뭐다?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재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재료는 나중에 나와요. 그쵸? 자, 5월 달에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HLB에서 넣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시세를 발생시키기 시작했고 수급봅니다.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다. 자, 지금 대략 한 12월 들어서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4만 원 넘어서 들어오는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오늘도 매도가 잡히긴 했어요. 장중에 거의 한 30억, 4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장 막판에 다시 다 잡아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성과를 빨리 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이 성과를 빨리 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 종목을 관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막 그런 뭐 개별 종목 막 주무르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하게 내가 매집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자.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에서 매집이라고 하죠.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거래는 나와요. 그쵸? 거래 많이 터졌을 때 1,800억 이런 식으로 거래는 나오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서 물량을 내가 계속 모아갈 수 있다고요? 그 자체 불가능합니다. 얘네들 보고서 써야 돼요. 떨어지잖아요? 너의 손절하네. 어느 정도 로스컷 잡아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서 제출해야 되고 자금을 지켜야 되고 그쵸. 기본적으로 펀드는요 로스컷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면서 매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요 단기간에 수익 안 나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급한 게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철저히 성과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쵸 올리면서 매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우리는 자 고가에서 쓸어담고 있는 외국인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순수 기대감이었는데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 나오느냐? 자, 여기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HLB를 그냥 검색을 하면 나와요. 쭉 내려보면 자 보세요. 유럽 신약 허가 신청 위에 전문 컨설턴트 선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요.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이 떨어졌을 때 직접 판매를 합니다. 뭐 한 70% 80% 정도 이익이 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자 보세요. FDA를 통해서 미국 쪽으로 판매를 한다. 즉 판매 허가 신청이 떨어지면 미국에 직판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유럽 쪽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됩니까? FDA에서 뭔가 코멘트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먼저 알 수 없지만 세력들은 먼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쓸어담고 있는 모습, 수급상의 움직임. 자, 다시 보면 요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유럽 신약 허가 신청 본격화, 전문 컨설턴트 선정. 여기는 판매를 직판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직판을 하든 직판을 하지 않든 이익이 얼마 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판매를 시작하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고 그러면 실적은 전환된다. 주가는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 HLB는 지금 철저하게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를 체크를 해놔야 되는 거고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과거는 순순히 그쵸. 뭐 임상 1상 들어갔다. 그럼 시세 시작. 그쵸. 2상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주가가 막 8조, 9조, 10조씩 갑니다. 뭐 신라젠 그랬지, 한미약품 그랬지. 물론 한미약품 전통 제약사로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있죠. 근데 신약 개발 업체 모든 이 기업들이 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근데 HLB는 정말 대단한 게 라이센스 아웃을 시키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매집하고 있고 지금이 시세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얼마에 살지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 그쵸. 연초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특징점이 하나 더 있다.
그건 신고가만 공략을 한다. HLB 신고가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이 시세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고가 종목도 있겠죠. 그렇죠? HLB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쵸? 내가 정확하게 2주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대를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다른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매일매일 발생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신고가 종목이 나오지 않지만 신고가 종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발생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AD 테크놀로지.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정확하게 이건 어저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를 못했어요. 아침에 조금 사정상 매매를 못했는데 어저께 내용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시간 언제죠? 8시 53분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자, 12월 26일 AD 테크놀로지 장시작 전 매수 31,000원. 그렇죠? 하루에 10% 가까운 고가까지 잡히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는 5% 정도 수익 마감이 됩니다. AD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실적 안 좋아요. 근데 왜 올라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가격이 먼저 치고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쭉 올려서 보면 지난 금요일입니다. 12월 22일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시노펙스 같은 거 오늘도 2.8% 강세 마감이 됐고요. 정확하게 시간 보면 8시 53분, 54분, 그렇죠. 54분 장 시작 전에 다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조건 신고가를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 금요일부터 진행된 시노펙스의 움직임을 보면요. 오늘까지도 9% 강세, 그렇죠. 9% 강세, 26일 화요일 연휴 끝나고죠. 6% 강세, 매수한 당일날 11% 급등 마감. 그렇죠.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의 수익이 30%에 가깝습니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시노펙스는 실적이 좋을까요? 볼까요? 22년 이익이 129억입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가 나와요. 재료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 HLB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 굉장히 강하죠. 레고캠 바이오 언제 나갔어요? 12월 22일. 그렇죠.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내용 확인해 보면 자, 오늘도 6% 강세 그리고 26일 화요일. 그렇죠. 어저께죠. 10% 강세 그리고 매수한 날 22일. 그렇죠. 22일 장 시작 전 49,700원. 지금 얼마? 20%대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고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이 나는 22일 날 매수했는데 여기서 발생을 했다. 즉 어제. 그렇죠. 재료보다 실적보다 주가가 빠르다. 그래서 가격을 봐야 된다. 기준은 신고가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연초 이벤트에 소통방으로 입장하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쵸? 딱 1000분까지 입장을 받을 건데 너무 많이 받으면 제가 좀 종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딱 1000분까지만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어떻게 신고가를 잡고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 그쵸? 딱 1000분 한도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게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구간은 매집 구간이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온다. 왜?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흑자가 있는 종목을 찾아가면서 내가 그 종목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늦어요. 절대 늦습니다. 왜?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3, 4월 달에 한대요. 미증시는 오늘이 가장 싸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언가 안 좋은 내용을 토대로 내가 이런 액션 저런 액션을 하고 있었을 때 그렇죠. 늦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가격을 먼저 집중하고 내가 가격을 체크하는 것만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다리잖아요. 늦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가격대를 체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가자. 그게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은 신고가부터 매매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만이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시세의 시작점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를 거치고 난 이후가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 게 훨씬 더 공부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보유 전략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놨으니까 그쵸? 요 내용 딱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신고가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HLB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적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연초 그리고 한 2월 달 정도까지 그쵸? 어떤 식으로 신고가 주도주를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HLB 지금 시작이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부터 시세가 시작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